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전투표도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 재외 국민들의 투표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까지 전쟁 같은 토론도 끝났고 이제는 진짜 선거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올랐어요. 선거가 막바지에 올수록 지지 격차도 좀 좁혀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변수는 한 가닥 기대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울산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난 20대 선거 때는 울산에서 국민의힘이 54.4%, 전국 득표율 48.6보다 많이 높게 나왔었잖아요. 이때 민주당은 울산에서 40.79%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이 큰 관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거 막바지의 한 가닥 변수 울산메일 김진영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거 막바지에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판세가 달라진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도 말을 무척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에 얘기 이렇게 써가지고 나와서 읽더라고요. 우리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40.19 마라톤 이제 피니시 라인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조심조심. 그래서 저도 종이에 다 써왔습니다. 종이에 다 썼는데 예. 이 조기 대선이라는 돌발 변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한 이후에 6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예.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사실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거의 종착역에 다 왔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예. 선거가 실시되고 뭐 본투표만 남겨도 그거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마지막 변수라고 하면은 그래도 마지막 전날까지도 잡고 있는 게 뭐 단일화 이 이야기인데 그건 사실 좀 물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예. 또 마지막 한 가지 변수는 역시 어느 한쪽이든 결정적인 어떤 실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양쪽 진영에서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참 그놈의 계엄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고 아무 죄 없는 국민들만 마음고생을 참 심하게 했는데 뭐 이것도 시대를 지나가는 통과 의례라고 우리가 여기고 넘겨야 되죠. 여러 관전 포인트를 얘기하다가 마지막 나온 딱 하나 보수 단일화였는데 물 건너갔다는 분도 있고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 뭐가 나온다 해도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니까요. 별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단일화를 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볼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역시 이제 정치라는 부분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도 뭐 단일화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투표 용지에 이름이 새겨져 있든 안 있든 그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무현 정몽준처럼. 예. 네. 뭐 네. 우리가 뭐 앞에 선거에서도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뭐 마지막 토론 끝난 저녁에 뭐 손을 들어줬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울산의 경우에는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성격 때문에 예. 진보 보수 어느 쪽이 득표율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라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전초전이라는 성격이 더 강한 게 울산입니다. 예. 아직 일말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제 들리는데 그러면 단일화 얘기는 이따가 좀 시간 봐서 또 조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요. 울산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울산을 두고 선거에서 동남권의 스윙보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남권 안에서도 울산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부산이나 경남, 대구, 경북 이쪽하고 울산은 조금 양상이 다르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그래서 그만큼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울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울산의 유권자 수가 이번 경우에는 93만 4,140명 정도 됩니다. 예. 제법 많죠. 예. 울산 시민이 전체가 뭐 110만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데 많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나갈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어느 쪽에 많은 선택을 할지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울산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예. 또 노동자 도시라는 이중성을 가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색깔을 가진 울산이 또 특히 지역별로는 민심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선 때마다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왔고요. 네. 북구 동구하고 중구, 남구, 울주군하고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였다는 게 우리 앵커님도 잘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울산을 양보할 수 없는 최대 격전지로 보고 선대본부 차원에서 수뇌부가 연일 내려와가지고 선거 막판까지 지금 굉장히 선거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울산은 진보도 보수도 모두가 한꺼번에 독식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 각종 선거에서 딱 한 번 보수 진영이 총선에서 독식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또 지방선거에서는 진보가 또 독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 외에는 대체로 진보와 보수가 양분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게 울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 경우는 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대선에서 울산은 그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어느 쪽이든지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 다음 지방선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약세인 부산, 울산, 경남 가운데 상대적으로 진보세가 좀 강한 게 울산이다. 그래서 예. 이 PK 지역에서 울산만큼은 선기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쪽으로 지금 굳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의 최전선이고 예. 울산 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이 물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이 목표지만 만에 하나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울산에서만큼은 이겨야 하고 그것도 많이 이겨야 한다는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울경에서 선두, 대구 경북을 뛰어넘고 싶기도 할 것이고요.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갖고 얘기하는데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후보 간 격차가 조금씩 좁혀졌어요. 그렇죠. 울산의 그래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좁혀지는 상황이 딱 되면서 이제 공표가 금지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해졌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울산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보수 결집 이것을 좀 더 분위기를 타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보수 지지층이 서서히 결집하는 상황에서 중도층에서 추가로 지지를 끌어내야만 예. 이 골든 크로스도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자체 판단이거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고요.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 얘기했는데 지금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앞에 걸 얘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인 지난 22일 한국갤럽이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조사 결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50% 갔다가 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세에 있다는 거 그게 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에서의 보수 결집 양상은 이 한국갤럽 이 조사에서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재욱 총괄선대본부장, 선거대책본부장이 예.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지지체 결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도권, 충청, 강원권에서도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역전을 노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전국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히 자기들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뭐 긴장할 정도의 아니고 상당히 격차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생각입니다. 부자 몸조심하는 거죠. 예, 무자 몸조심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대선은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이제 작은 계기로 해도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학습 효과가 양쪽 모두가 하라는 그런 경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 되니까 지난 20대 대선 때 울산의 표심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바로 직전의 대선에서 그 울산의 민심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상당히 요동을 쳤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 민심은 보수가 일단 우세했습니다. 예.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전국 득표가 48.56%였거든요. 그런데 울산에서는 무려 57.4%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거의 10%, 전국 평균보다 10%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보수 폭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화해했던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울산에서 40%를 넘겼습니다. 예. 직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보다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40%를 넘겼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됐던 게 민주당입니다. 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탄핵 전국 속에서 치러졌던 지난 19대 대선, 19대 대선에서는 울산의 민심은 정권 심판의 힘이 더 실렸거든요. 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8.1%. 득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달고 나온 홍준표 후보가 27.5%. 그리고 거의 한 10% 이상 차이가 나죠. 네. 그런데 보수가 왜 이렇게 작았느냐면 보수가 갈라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로 갈라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상당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와 홍준표를 합치면은 이 문재인 후보보다 또 많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세 가닥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예. 표가 분산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갈라졌는데 보수 쪽에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로 갈라져 있거든요. 이 갈라져 있는 것이 그 이재명 후보, 예. 이재명 후보를 능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고요. 특히 그 당시에는 유승민 후보까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사실은 보수가 완전히 표가 갈라졌던 그런 예.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수정의 표를 모두 합치면은 보수세가 우세했던 그런 선거였는데 여러 불리한 요건 가운데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자꾸 이제 후보 단일화 여기다 이제 두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뭐 0%라고 했고 지난번 대선 그 3차 토론을 보니까 이거 단일화는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던데 그럼에도 기대를 갖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판에 몰리면 예. 막판에 몰리면 어떤 변수라는 게 상당히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보수 대 진보의 양자 대결 이것이 굳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이제 보수 대 진보의 1대1 구도로 갔을 때 어떻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직까지 요요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울산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울산의 보수가 한쪽으로 표를 모아줄지 아니면 또 표를 분산시킬지 이런 부분이 또 관심사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데드라인을 완전히 지나버렸고 인쇄가 이미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일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 뭐 선거 전날이라도 손을 맞잡게 되면 예. 또 표의 영향은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막판의 최대 변수는 역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이게 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여전히 상수로 남아있다는 거죠.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다는 것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늘 이야기하고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길 말고는 단일화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사실 그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지고 예. 그렇다면 역시 두 사람이 어떤 마지막 날까지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럼 변수로 남겨두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제가 만나본 울산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준석이 정치 오래 하려면은 지금은 김문수 손을 들어주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마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들려요. 요즘 젊은이들은 집에서 놀면 놀았지 어렵게 취직을 했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표 내버리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가서 놉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한 집에 식구가 4명, 3명 아닙니까? 근데 대체로 예전에는 보통 집에 식구가 3명, 4명이면 표가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치가 되는데 요즘은 안 그렇답니다. 요즘은 식구가 4명이면 표가 4개로 갈라진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될 수도 없고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요즘 MZ 세대들은 완전히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표를 바꾸거나 입장을 바꾸지도 않고요. 자기 주관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히 이제 이번에 딱 선거 출마 자격이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출마를 했거든요. 출마를 했던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사실 국민의힘 쪽의 기존 세력에서부터 팽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백기를 들고 투항하기는 더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래 이런 걸 별로 안 잡니다. 이번에 들어가고 뭘 해라. 40대 총리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혹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가져다 주는 어떤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거는 단일화 해야 된다가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많다. 70%, 80%가 단일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유효한 것인데 나머지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까지 단일화의 변수를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어제까지도 아니었는데 오늘 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마지막 변수는 남겨둬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준석 단일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가려져서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후보가 손을 들어주고 다니다가 지금 마음이 좀 달라졌단 말이죠. 기분이 나빴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또 전 후보가 뭡니까 미국의 하와이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좀 힘을 보태주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준석보다도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전 대구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이번의 대통령 선거에 자기들이 큰 관심 모든 것을 걸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다음 정치를 생각하는 거죠. 다음 그렇습니다. 정치를 생각하는 거고, 홍준표 이분은 도와줄 리도 없고요. 그냥 지금 넥타이 색깔만 자꾸 바꿔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고 해서 선거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있겠죠. 영향이 있는데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선거 끝난 다음에 당권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찾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당대표로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당대표로 누가 유력하느냐. 홍준표 전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정치 안 하겠다 했거든요.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다가. 정치인이 정치 안 하겠다는 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탈당을 했거든요. 탈당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일단 선거가 끝난 다음에 창당을 하지 않는 한 다시 들어와갖고 당대표 맡는 건 좀 힘들 것이고요. 지금 다만 이제 친윤 그룹과 그리고 친한 그룹이 어떻게 싸워가지고 당권을 차지하는가 그런 데 관심이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치인들은 당이 살아야 된다. 이거보다도 자기 정치,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선인 건 맞아요. 우리나라 보수 정치, 그러니까 보수 우파 정치의 가장 큰 고질병이 바로 이제 우두머리가 많다는 거죠. 각 계파 간의 우두머리가 제일 많은 쪽이 우파라는 거죠. 근데 좌파,
즉 진보 좌파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가 한 사람 정해지면 그 밑으로 거의 다 수그리거든요. 예. 그런데 보수 우파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가 한 명 정해지면 예. 거기에 수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뭐 못하다고 이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사분오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은 부자 몸조심도 하고 또 표정 관리도 하면서 여전히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면서 긴장하는 듯 하는데 이거 뭐 고단수 견제랄까 연막 피우기랄까 그런 거죠. 근데 민주당이 경계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쪽으로 지금 우세하거든요. 예. 우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몸조심하고 말조심하고 이런 건 맞는데 예. 과연 그랬을 경우에 투표장에 정말로 다 나가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다 나가느냐. 네. 아, 이번 선거 뭐 내가 안 해도 뭐 끝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투표장에 많이 안 갈 것이고 예. 투표장에 결국 많이 가지 않으면 지지율 격차는 좁혀질 것이다. 예. 반대로 우파는 보수 진영 쪽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위기감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몰리는 거. 그게 지난 19대입니까? 예.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예. 그때 오후 시간에 그 보수 진영이 엄청나게 결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야말로 선거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뭐. 보수 진영이 네네. 보수 진영이 마지막까지 이준석 카드에 계속 매몰돼 있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 한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이준석과 완전히 결별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을 찍으면 곧 이재명을 당선시키는 것이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도 그런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보수표를 끌어모은다면 어쩌면 붙어볼 만하다.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거라는 거는 결국 마지막까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예. 투표장을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돼 봐야 알 수 있는 게 선거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정치 얘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거 마치고 예. 얘기가 되겠죠. 예. 이제 정리하면서 할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뭐 울산매일 말씀. 제대로 못다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습니다.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